학생들이 실수 안 하고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mass doing,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는 문제집을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부와 습관을 잡아주는 대치동 필술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경희대학교 수학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수학교육으로요, 석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대교연구소와 CBS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누나는 수다쟁이 수학자 1, 2, 3, 4와 신비숲으로 날아간 수학, 매스 두잉 등 정말 다양한 수학 관련 서적을 내신 그야말로 수학자 박현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가 길었네요. 간단히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박현정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수학과에서 이제 교직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또 교육대학원에서 이제 교사와 교사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교육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쓰신 책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 수학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책들이 다 초등학생용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어렵잖아요.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은 학문이라서 어려운데 중요도는 높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매력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 매력이라는 건 그 대상을 바탕으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게 바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공상망상하면 행복하잖아요. 수학 개념으로 학생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동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념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개념을 정말 이해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예를 드는 거다. 그런 것처럼 그 수학 개념, 뭐 직선이든 반직선이든 선분이든 어떠한 개념을 내가 정말 이해했는가는 그 개념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데 즐거운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결국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이 상상을 하면 그 즐거움은 결국은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재밌다, 즐겁다, 매력이 있다 라고 하면 이유 없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잘하고 싶어져요. 잘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 동화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2011년도부터 수학 동화를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썼습니다. 처음에 쓴 책은 영의 비밀 화원이었어요. 영이라는 개념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다음에 유리수상자나 무난 수다쟁이, 수학을 푹푹 먹는 황금이 신비숲으로 날아간 수학 쓰다 보니까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대상 학년이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했고, 초등학교 때 만들어진 것은 끝까지 가잖아요. 떠올렸을 때 푸근하고 왠지 좋았던 기억은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있지만 뿌리 깊이 있는 거는 어릴 적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대상을 좋아해서 내가 느끼는 감동과 즐거움을 얘네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을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한 분야의 장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학 동화를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매스 두잉이 이게 문제집이거든요. 네네. 갑자기 왜 문제집을 쓰시게 됐어요? 제가 수학 동화를 거의 10년 가깝게 썼어요. 그럼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즐거움을 가졌어. 수학이 좋아. 수학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해야죠. 좋은 걸로 끝낼 수 없죠. 좋은 걸로 잘해야지.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막연하게 좋아할 수는 없고 정말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를 푸는 것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라는 건 공식을 넣어서 그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은 이론 중에서 문제 해결에 관련된 이론이 폴야 이론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계가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한다. 이게 폴야의 이론인데 그 단계를 선형적으로 거치진 않아요.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읽고 그 과정이 순환적으로 되다가 또 실행하다 안 되면 다시 문제를 이해하거든요. 그쵸. 그럼 그 과정을 학생들이 실수 안 하고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실 그걸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정말 mass doing,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는 문제집을 만들어야겠다. 뭐 개념서 정말 훌륭한 거 너무 많잖아요. 적용서 또 심화서도 너무 많고 학생들이 훌륭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거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 해결서가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게 학원을 송파 쪽에 열어서 4년간 학생들을 직접 관찰도 하고 그 실험 결과와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집을 낸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 중에 비고치키가 있는데 비고치키 이론 중에서 누구나 잠재적 수준이 있잖아요. 그 잠재적 수준을 실제적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게 어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단계가 4단계거든요. 교사든 우수한 어떤 선생님이든 친구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익혀가는 과정이 1단계고 2단계는 그 익힌 과정을 자기가 해보는 3단계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혼자 해보는 그 다음 4단계는 그 모든 단계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마스터링이 그 4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이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맨손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이기기 위한 방법이 전략이에요. 표 그리기, 뭐 식 세우기, 거꾸로 풀기, 뭐 예측하고 확인하기 뭐 등등 이런 전략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것을 충분히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게 바로 문제 그리기예요.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도식화해서 자기만의 그려보는 거죠. 다이어그램이든 언어든 어떤 형식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표현해봐라 그려봐라 그럼 못해요. 문제에 꽃병이 나와 있으면 꽃병을 그려요. 그걸 그리라는 게 아닌데 문제 그리기를 제시를 해주고 빈칸을 채우는 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 첫 번째 1단계가 풀이 과정을 제시를 해주는데 거기에 틀린 과정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자기가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집에서 단계별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다단계식으로 질문해서 마지막 단계 답을 찾으면 그게 이 문제의 해답이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보니까 그 단계 문제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단계에 대한 답만 써요. 마지막 답이 이 원래 주어진 문제의 답이라는 거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방향을 잃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느낌인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를 덮어도 내가 그 문제를 다시 혼자서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과정 없이 문제 읽기 안 되고 바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답을 못 구하거나 그냥 이게 뭐지? 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면 틀린 과정을 찾아서 밑줄 긋고 올바르게 고치는 과정으로 1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전략을 알려주거든요. 자기가 사용한 전략이 뭔지를 다시 찾는 2단계에서는 4단계 질문을 주는 식으로 3단계는 문제 그리기만 제시해주고 4단계는 이제 이러한 개념을 통합해서 약간 사고력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문제집들에서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제시를 해서 반드시 4단계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면서 전략도 배우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가 매스 두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나의 종착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를 갈아서 넣습니다. 어떤 작품의 평가라는 건 내 인생을 투영해서 만들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선에서 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의 4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시고 방 안에서 지필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론이기 때문에 직접 학생들이 풀어보고 정말 도움이 되면 그런 학생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괜찮다. 네. 그러려면 좀 알려야겠다. 인공인기는 당나귀기라고 숲속 가서 소리 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고대훈 선생님을 향해 달려온 겁니다.